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시나요? 제 시어머니가 저를 왜 그렇게도 미워했었는지 그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삶의 뿌리에 들어오셨으니 그날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요. 집에 들어서는 어느 날이었어요. 거실에는 제 아이 청첩장이 찢어져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억누르는 그날, 저는 시어머니가 평생 아끼시던 그 이 아들을 버리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 아이의 결혼식 날 아침이었습니다. 축복받아야 할 그날, 저희 시어머니는 제게 퍼붓듯 두고 봐, 절대 행복하지 못할 거야. 대체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왜 그러셨을까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그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알아버린 그날까지도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고 겨울바람이 제법 차가웠던 12월, 제 아이의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었죠. 결혼 준비도 서둘러야 하는데 밀린 집안일도 산더미처럼 한없이 쌓여 있었어요. 가정에는 관심조차도 없는 남편 덕분에 저는 하루에도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저희 아이의 결혼 준비보다 더 큰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궁금하시나요? 여러분의 짐작대로 85세, 제 시어머니셨습니다. 녹음기를 틀어놓듯 애미야, 국이 짜다. 애미야, 바닥에 머리카락이 그대로다. 애미야, 돈 아껴라. 그깟 결혼식이 뭐가 중요하니? 어머니의 잔소리는 제 뼛속을 매일같이 갉아먹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한평생을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모른 척만 하고, 저는 시어머니 수발에, 아이 결혼 준비에, 그리고 요양병원에 혼자 계시는 저의 친정엄마 걱정되느라 저는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습니다. 친정엄마는 오래전에 치매가 오셔서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시어머니는 정신이 어찌나 맑으신지 가끔은 시어머니의 그 총기가 무척이나 원망스러울 정도였어요. 또 어느 날은 제 아이가 집으로 들어서는데 시어머니랑 마주치니 혀를 차시더라고요. 으이크, 한심한 거다. 결혼도 하는 애가 돈을 모아놨어야지. 거칠에만 잔뜩 들어가지고는. 제 아이 면전에 두고 하시는 말씀에 저는 그 순간 뜨거운 불덩어리가 제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올랐어요. 본인 자식만 중하나 할머니가 돼서 축복은 못해줄 망정. 왜 저러실까 노망이 들었나 싶을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돈 아껴라, 잔소리만 한가득 늘어놓고 방으로 들어가셨을 분이 그날따라 거실 소파에 앉아 저희 아이가 가져온 예단 봉투를 뚫어지게 한참을 쳐다보시더라고요. 마치 그 돈을 뺏고 싶어하는 사람처럼요. 시어머니의 그 눈빛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리는 것 같아 저는 황급히 봉투를 제 주머니에 넣어버렸죠. 그때 그 순간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가는 걸 저는 보고야 말았어요. 그 후 며칠 뒤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어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제 폐물함. 저의 아이 결혼식 때 물려주려고 아껴두었던 쌍가락지와 진주 목걸이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남편은 모임에, 또 아이는 출근했고, 집에는 저와 시어머니 단둘뿐이었어요. 설마 아니겠지. 속으로 수십 번을 외치며 진정을 하려 노력했어요. 오후가 되어서야 시어머니 방을 청소하러 들어갔는데 글쎄 베개 밑에서 낯익은 헝겊 조각을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제 반지들을 감싸고 있던 비단 주머니였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제 비단 주머니를 시어머니에게 들이밀며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정말 왜 그러시는 거예요? 소리쳤어요. 시어머니는 태연하게도 귤을 까며 말씀하셨어요. 뭐가 말이냐? 여기 어머니 베개 밑에 제 것이 있었잖아요. 제 반지, 목걸이 다 어디 갔어요? 어머니는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보지. 기억 안 난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기억이 안 난다니요. 어머니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이성이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거 애들 챙겨주려고 둔 거예요. 당장 내놓으시라고요. 저는 어머니의 이불을 뒤집고 서랍을 뒤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며느리가 시애미를 도둑 취급해? 그래, 내가 가져갔다. 내가 팔아먹었다. 그깟 금부치가 뭐라고 이 난리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주체할 틈도 없이 펑펑 울고야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나 야속하고 밉고 끔찍하기까지 했어요. 우리 친정엄마는 홀로 요양병원에서 딸이 보고 싶어도 보고 싶다. 한번 오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계시는데 나이를 드셔도 이 독불장군인 시어머니는 나를 며느리라는 이유 하나로 한평생 아들과 나를 옆에 끼고 있으면서 내 육신이며 정신이며 내 등골을 빼먹으려 하시다니. 이런 못된 생각이 들 만큼 저는 지쳐버렸어요. 그날 저녁 뒤늦게 남편이 돌아왔어요. 저는 남편을 붙잡고 하소연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렇다 쳐도 우리 엄마가 오죽하면 그러셨겠어. 용돈이 부족하셨나 보지. 그냥 좀 참아. 제가 언제까지 참으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30년을 넘게 참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정 가는 것도 눈치 보고 시댁 부엌에서 전 부칠 때도 친정아빠 돌아가셨을 때에는 출가 외인 후는 저는 다 참았어요. 하지만 내 새끼 주려고 한 건데 내 새끼한테도 그러시는 건 절대 못 참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에 더 화가 나 시어머니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어머니는 등을 돌리고 누워 계셨어요. 어머니, 저 더는 못해요. 애들 결혼식 끝나면 어머니도 저희 엄마처럼 요양원으로 가세요. 저도 이제 제 인생 살아야겠어요. 참을 만큼 참았어요. 어머니 잘난 아들 말하는 거 보세요. 어머니도 저희 엄마처럼 외로움을 한번 느껴보세요. 내뱉고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말았어요.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렀어요. 그동안 결혼하고 가슴에 쌓아두었던 도끼 어린 말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해준 게 뭐 있으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그렇다고 아이를 예뻐해 주셨어요. 평생 저부려 먹기만 하셨잖아요. 그때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동안 멈칫했습니다. 누워 계신 어머니의 어깨가 아주 잘게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누운 어머니의 손에는 무언가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낡고 해진 꼬질꼬질한 종이 뭉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저는 그동안의 사인화가 많아 주체가 안 되었어요. 그 뒤 저는 방문을 쾅 닫고 나와버렸습니다. 괜찮았냐고요? 아니요. 갈 곳도 말할 곳도 없더라고요. 화장실 어둠 속에 쭈그려 앉아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나도 우리 집에서는 귀한 딸인데, 나도 늙어가고 있는데, 내 인생 아까워 어쩌나. 삶이 뿌리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희생을 강요받고 계시진 않나요? 내가 무너지면 다 끝날 것 같아서 악착같이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은 내 자신이 괴물이 되어가는 그런 기분 말이죠. 저와 같은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시 그 뒷이야기 이어서 가볼게요. 드디어 제 아이의 결혼식 날이 되었고 집안은 냉랭 그 자체였어요. 시어머니는 한복도 안 입으시고 평상복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 옷 안 입으세요? 늦었어요. 식장 갈 준비 하셔야죠. 시어머니, 난 안 간다. 꼴 보기 싫다. 너희끼리 가라. 저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끝까지 이러시는구나. 그날은 사정하고 달래도 요지부동이셨어요. 결국 저희는 시어머니를 두고 식장으로 향해야 했어요. 식장 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화장은 번지고 마음은 너무나도 뜨겁기만 한 불지옥 같았습니다. 식장에 도착해서 하객들을 맞이하는데 저 멀리 저의 친정 식구들이 보였어요. 휠체어에 의지에 앉아있는 친정엄마. 요양보호사님의 도움으로 겨우 오신 저희 엄마가 저를 보며 멍하니 웃으셨어요. 누구시더라? 엄마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고운 한복을 입은 저를 보며 그저 남 보듯 웃으셨어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억장이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결혼하고서는 시댁 식구들 챙기느라 정작 내 친정 가족, 내 부모는 뒷전이었습니다. 점점 더 쇠약해져가는 우리 엄마. 손 한 번 제대로 못 잡아드렸는데 우리 엄마는 나를 딸조차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어요. 한참을 하객들에게 인사할 틈도 없이 저는 고개를 떨궈야만 했어요. 그때 그 순간 식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어요. 비켜줘요. 어서요. 익숙한 목소리. 안 오신다던 시어머니였어요. 손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택시를 타고 오신 거예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신발은 짝짝이로 신으신 상태로 오셨어요. 가족들은 어머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엄마.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시자마자 들고 있던 보따리를 제 가슴에 팍 안기셨어요. 애미야, 애들 결혼식 끝나면 챙겨주거라. 그 순간 시어머니가 내던진 보따리가 바닥에 실수로 떨어지며 일부가 풀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왔던 건 바로 돈다발이었어요. 꾸깃꾸깃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리고 10,000원짜리들이 뒤섞인 돈 뭉치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잃어버렸던 저의 반지들도 함께 그대로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돈뭉치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수첩을 집어들었어요. 매일 저녁이면 어머니가 밤새 쥐고 계셨던 그 종이 뭉치였어요. 그런데 열어보는 그 순간 복잡 미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예전과는 많이 다르게 글씨가 많이 삐뚤빼뚤 적혀 있었어요. 한글을 늦게 배우신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일기. 3월 3일 며느리가 무릎이 아프다네. 약값이라도 보태줘야 하는데. 12월 3일 우리 며느리 생일. 조끼라도 사주고 싶었는데 돈이 부족했다. 10월 3일 하나뿐인 내 아들 생일. 갈수록 미역국도 끓여줄 힘이 없네. 언제 눈 감을지 몰라 솔직히 무섭다. 우리 강아지 결혼하는데 할미가 기죽지 말라고. 난 얼마라도 챙겨주고 싶은데 돈이 없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 며느리 보석함을 훔친 척 해야 했다. 내가 훔쳤다고 해야 이거라도 팔아서 애들 집 얻을 때라도 내가 먼저 보태라고 해야 자존심 센 며느리가 미안해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데 못 팔 것 같다. 이것은 우리 며느리가 시집 왔을 때 그 고운 손에 내가 끼워줬던 건데 내가 먼저 반지를 어떻게 팔라고 해야 하나. 내 금리를 뽑아 팔았다. 12월 시장 나가서 남을 판 돈 다 합쳤다. 이 돈은 우리 강아지 결혼식 때 줄 것이다. 우리 며느리 소갈이 그만했음 좋겠다. 난 요양원 가도 난 괜찮다. 애미야 숨 죽여 그만 울어라. 미안하구나. 내가 짐이 된 것 같아 미안하다. 읽어가는 내내 눈물로 눈앞이 뿌옇고 흐려져 글씨가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보석을 훔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금리를 뽑고 남몰래 시장 바닥에서 남을 팔아 모은 쌈짓돈을 손주 결혼자금으로 단 얼마라도 보태주려고 싶으셨던 거예요. 물려주신 보석들을 못 팔고 소갈이 할까봐, 제가 미안해할까봐, 또 부담스러워할까봐, 차라리 본인이 도둑 누명을 쓰더라도 저의 자존심은 지켜주고 돈은 보태라고. 저는 한참을 오열했고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거칠어진 손끝으로 저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엄마 손길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결혼식은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신랑 신부 입장보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의 포옹이 더 많은 박수를 받게 되었어요. 식이 끝나고 패백실. 휠체어에 앉은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마주 앉으셨어요. 정신이 온전치 않은 친정엄마가 시어머니 손을 덥석 잡으셨어요. 사돈, 우리 딸 마지막까지 잘 부탁해요. 말은 딱딱해도 속이 깊은 애예요. 우리 딸 밥거르지 않게 옆에서 잘 부탁해요. 친정엄마는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에 퍼즐 조각들을 5초, 30초도 놓치지 않았어요. 엄마의 작고 소중한 퍼즐의 조각들은 오로지 자식에게 맞춰 있었나 봅니다. 친정엄마가 고작 몇 마디 던지고 다시 기억을 못 하시는 걸 보시고는 시어머니는 엄마의 손을 맞잡고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내가 다 안고 갈 테니 걱정 말아요. 서로를 보며 공감하고 안타까워하는 불변의 법칙.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문득 잊었던 생각이 났어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여기 있는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고
또 누군가의 부모가 됩니다. 시어머니도 처음부터 시어머니는 아니셨고 누군가의 딸이고 며느리였어요. 그저 자식 잘 되길 바라는 표현이 서툴고 투박한 사실은 당신이 사라지면 남겨질 자식들이 걱정되어 더 정 떼려고 하셨던 몸부림이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저녁, 저는 눈물로 어머니의 젖은 발을 씻겨드렸어요. 발가락이 다 굽고 굳은 살이 박인 발. 이 발로 80년 넘은 삶을 여자로서, 엄마로서 이 세월을 인내하고 참아오셨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젖은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다시 잡아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웃으셨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요양원은 보내지 않겠다고. 비록 조금은 힘들더라도 이 투박하고 거친 사랑을 제가 끝까지 안고 가겠다고요. 여러분, 지금 곁에 계신 부모님 혹은 시부모님이 아직 곁에 계시나요? 가끔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실 때가 많기도 하죠. 하지만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이면을 들여다보려 시도라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안에는 아마도 자신이 나이 들어서 짐이 될까 두렵고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론 또 약해진 모습을 보이기 싫어 그런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들은 너무 슬프기만 하네요. 또는 한편으론 여리고 겁 많은 한 영혼이 보이지 않은 마음 한구석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월은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야속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겪고 느끼셨듯 이제는 우리 차례인가 봅니다. 오늘 밤 부모님의 삶이 흔적인 거칠어진 손을 말없이라도 한번 잡아드리는 건 어떨까요? 옆에 안 계시다면 전화 한 통이라도, 전화도 드릴 수 없다면 마음속으로라도 사랑한다고, 사랑했었다고 전해보세요. 당신, 오늘 하루도 참 잘 견디고 잘 버티셨어요. 당신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곳, 여기는 삶의 뿌리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당신의 삶을 존경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의 뿌리에서 함께해요.